네, 박은정 의원님. 장관님, 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그 산업 현장에서 추락임과 같은 소위 재래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때문에 작업 중지권이 제때 행사하지 못했던, 그래서 화를 키운 사례가 빈번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작업 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개정안도 매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대책을 세우는 비용보다 사고 나고 벌금 내고 많은,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실효성 낮은, 최근에도 중처법 1호 사건이 또 무죄 판결도 나듯이 실효성 없다는 것들 때문에 법은 제정됐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이 이례적인 고액 사건 한 건을 제외하면 평균 7,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정 상한선인 50억 원이 무색한 전체 판결의 89%가 1억 원 이하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8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이 저는 절실했고 제대로 된 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내고도 가벼운 벌금으로 상황을 모면해온 기업들에게 법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산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셨으니까.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지금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인해가지고 지금 재정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조 간부 상여금 등 해가지고 지금 28억 1,400만 원 임금 체불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예. 노조가 임금을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정년퇴직은 많이 하는데 신규 신규가 채용은 안 되니까 네. 이 노조원 가입자 수가 적단 말이에요. 이게 기아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력 구조가 다 비슷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은 이거는 원인을 따지면 이제 노조가 상당히 노조를 좀 과보호하고 있고 상당히 기득권의 벽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신규 채용을 이제 축소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걱정이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데 주 4.5일제 정년 연장, 이런 친노조 편향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신규 채용을 굉장히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졸업식도 다녀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좌절 비슷한 이런 거를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이게 청년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조가, 물론 노조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이 좀 이 청년들을 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자꾸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예, 우리 김 장관님, 예, 지금 한전이 지금 작년에 1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그동안 한전이 엄청 적자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안정돼 있고, 또 원전 가동률이 상승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2022년 이후에 걸쳐서 한 70% 상승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산업용에는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네. 존경하는 조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 그 다음에 AI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재경부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조만간 청년 뭐라 할까요? 뉴딜 정책이라고 할지 아니면 청년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와 같은 특단의 조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물론 생산성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세대 상생형으로 해서 정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동조합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 저희들이 지금 13% 정도 조직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 가입 대상의 13명 정도만 지금 노조를 하고 있단 말이고, 그렇다 보면은 87%의 국민들은 노조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해서 노정 간의 신뢰도 쌓고 해가지고 보다 청년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 3,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과거에는 이제 주택용 요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산업용 전기료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게 부담이 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회 법상 이 한전의 소위 채무 부담을 2027년까지 2배 이내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한전의 이익이 조금 쌓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쌓인 부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또 고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전기료 부담이 아주 커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산업의 방침 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서
수도권하고 지역이 멀수록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소위 지역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 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수도권의 먼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을 제도화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최익준 위원님.